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줘. 옷에 어디다 해줄까요? 옷에 해주세요. 그럼 옷에 해주고, 실전에서는 정말 섬세하게 들어가서 이 지문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것만 보면 합격합니다. 닥치고 내 말 따르세요. 이 정도 하는 게 저희 어떤 최선이에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 안 본 지 몇 년 돼가지고 이제는 뭐 선수 이름도 잘 모르는데, 요 당시에 이제 전국에 있는 야구 선수 이름 다 알았죠. 예,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당시 제일 좋아했던 선수가 이제 유현진 선수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이글스에서, 저는 이제 대전 사람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이글스를 좋아했고, 그때 이제 김웅영 감독, 얘가 이제 미국 갈 때 그 김웅영 감독이었는데 미국 안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 홈페이지에 막 그때 막 글까지 쓰고 막 그랬었는데, 보내줘야 된다. 물론 나도 하나의 팬이지만은 그래도 뭐 아무리 뭐 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잘 되면 또 우리나라적으로도 좋은 거고요. 아무튼 그래 결국 갔죠. 그때 이제 그래도 굉장히 기대를 받았고 실제로 잘했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이제 추신수 선수랑 얘 둘이 처음으로 이제 유현진이 미국 가서 최초로 이제 추신수와 맞붙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때 LA에서 열렸는데, LA에서 그때 이제 코리안 데이라고, 그리고 시구도 그때 소녀시대, 예, 우리 소녀시대 써니가 와서 하고, 이게 아마 13년 뭐 7월 며칠인가 그래요. 제가 이때는 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는 직관해야 된다. 이건 직관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7월이잖아요. 어차피 또 이제 회사에서도 여름 휴가를 또 낼 만한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표를 사가지고 이제 LA를 갔어요, 그때.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은 그 표를 사는 게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 KBO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리고 KBO에서 이제 인터파크 같은데 이제 표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뭐 그런 식인데, 얘네는 그게 아니라 그 정확한 구조는 저도 모르고, 지금은 좀 달랐지 모르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된 얘기니까, 얘네들은 어떤 구조냐면은 기본적으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약간 뭐 전세 비슷하게, 뭐 요것은 뭐 마이클이 1년간 쓰는 자리에 뭐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 다음에 마이클은 어떻게 하냐면요, 마이클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경기 안 보는 날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냥 어느 이 나라에서 볼 사람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래가지고 표가 약간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 데가 공식 페이지나 비슷해요. 얘네들이 올려놓은 걸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시스템이 좀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저 영어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아무튼 이 시스템도 뭔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표를 사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양반이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만약에 타자면은 뭐 거의 다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투수잖아요. 더구나 뭐 물론 하긴 마무리 투수는 더 그러겠다. 선발 투수이 로테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로테이션이 꼭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경기가 우천으로 안 할 수도 있고 로테이션이 좀 바뀔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미국에 가는 거라 그래도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딱 날짜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정확하게 언제 나올지가. 근데 그래도 여기 LA 3연전에는 한 번은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표를 3개를 다 썼어요. 그냥 3일 다음에 뭐 하나는 나오겠지. 뭐 예상하는 날짜는 있었지만은 설사 안 나오더라도 그거 전과 후에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코리안 데이라고까지 해서 추진실이랑 붙는다고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뭐 나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나왔죠. 그래가지고 첫날은 커쇼가 나왔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유현진이 나오고, 마지막 날은 카푸아노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카푸아노 선수가 있으니 이게 다 봤어요. 다 질러버렸고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뭘 했냐면은 좌석 선택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요때도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좌석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이 테이블석, 이것도 구장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 인천구장 같은 경우는 조금 그때 섬세하게 해놓고 했는데, 잠실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테이블석, 이게 제일 비싸요. 이게 제일 비싸요. 그래서 좀 가깝고, 이게 테이블이 있어. 그래서 치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먹을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A석, 뭐 B석, 그 다음에 외야, 뭐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비싸고, 뭐 그 다음 비싸고, 그 다음 비싸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내가 정말 자본주의라고 느낀 게, 여기는요 좌석이 한 30개가 돼요. 좌석의 종류가 정말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많이 들어갔지만 한 만 몇천 명인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 다저스 구장이 6만 명이 넘게 들어가요. 6만 명이 넘게 들어가서, 여기 외야에서 제일 높은 데는 거의 산이에요, 산. 이 그라운드 크기는 똑같잖아요. 그라운드 크기는 한국이랑 똑같은데 사람을 6배, 대여섯 배를 드는다는 얘기 뭐냐면 높게 해놓은 거예요, 높게 해놔서 굉장히 위에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장 핫바리 구석, 여기는요, 우리나라는 여기에도 뭐 그래도 돈이 좀 되는데, 여기는 뭐 10달러도 안 돼. 그러니까 10,000원도 안 돼요. 반면에 이제 그 야구 보면은 투수가 딱 던지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화면에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 그 포수 뒤에 있는 자리, 그리고 여기 이제 덕아웃 뒤에 자리. 그래서 여기 홈팀이랑 원정팀 여기 덕아웃 뒤에 자리, 여기가 이제 제일 비싸요. 요 세 개가 요즘 되게 비싼데, 그 당시 가격으로 이게 얼마였냐면은 하나 기준으로 한 60만 원 했어요. 경기 하나 보는데
연기 하나 보는데 이게 한 60만 원. 이거 진짜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10,000원도 안 되는 것과 60만 원 되는 것까지 그 격차가 60배 이상 돼서 그게 수십 개의 좌석의 종류가 있어요. 다 달라요,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미 뭐 미국에 가기로 한 이상, 어차피 저는 이제 투자를 아끼지 말자는 주의거든요. 돈이 많지는 않았지, 뭐 공무원인데 뭐 돈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뭐 어차피 제가 뭐 차를 사는 사람도 아니고 뭐 맛있는 걸 먹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집에서 그냥 라면만 먹는 사람이라서 돈을 쓸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진 돈 다 털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이것도 제일 비싼 거로 3경기 다 봤어요. 그래서 카푸아나 경기는 제가 나옵니다. 물론 뭐 지금 화면을 찾을 수가 없겠지만은 그때는 여기서 봤거든요. 그때는 여기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왔어요. 예. 근데 나머지 2경기는 이제 더가웃에서 보고. 예, 여기서 보고 싶었는데 여기 표가 없어서 더가웃에서 봤는데 더가웃에서 본 게 더 좋더라고요. 왜 더 좋냐면은 정말 가까워요. 그 우리나라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얼마나 가까우냐면은 여기 타자들이 여기서 이제 다음 자기 선수일 때는 자기 타석일 때 이제 휘두르잖아요. 그것을 가르는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워요. 진짜로 그 붕붕한 소리가. 그래서 그냥 미국에 있던 얘기도 해요,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하면 뭐 대답도 해주고 팬 서비스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확실히 여기가 뭐 자본주의이기도 하고 좀 뭐랄까 이제 선택권이 보장이 되는구나. 예를 들어 야구를 본다고 했을 때 이 야구를 어디서 보는 게 이제 가장 좋을까? 사실은 그것은 이제 좀 이제 그 정확한 건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또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그 유현진 선수, 추신수 선수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떴던 게 푸이그 선수예요. 예, 이 양반이 그때 굉장히 핫했거든요. 전부 다 사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 자리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얘네가 경기를 끝나고 씻으러 가는 거기에서 마주칠 수 있게 해놨어요. 물리적으로. 예, 그래서 거기 서 있으면은 그냥 사인 받고 싶으면 받으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끔 여기서 공도 던져주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 외의 자리는 그게 안 된다고 써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예, 누구도 하지 말라고는 안 했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공간을 막아놔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반에는 얘네들을 만나는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도 많이 했고 3경기 다 사버렸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자리를 사버렸고 제일 좋은 자리를 사가지고 이제 뭐 이제 만족하고 오고 이분은 사이즈 진짜 팬 서비스 좋습니다. 이 양반은 경기를 6시에 시작하면 1시부터 사인을 해줘요. 1시부터 거기서 해서 다 해줘요. 단 한 명도 안 빼고 옷에 어디다 해줄까요? 옷에 해주세요. 그럼 옷에 해주고 어디다 해줄까요? 저는 그때 잘 몰라서 저보다 형인 줄 알았어요.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저보다 형인 줄 알고 제가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잘하세요 막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관심이 하나 팬이라 그렇게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바꾸고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뭐 얘기 이제 뭐 재밌는 얘기기도 하지만은 이 얘기 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그 약간 선생님의 카리스마일 수도 있는데 나를 믿고 따라와. 남이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예, 저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내가 뭐 이거 해줄 테니까 이것만 보면 합격합니다. 닥치고 내 말 따르세요. 저는 이런 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선생님 이것만 보면 합격할 수 있나요? 라든지 뭐 이것만 하면 될까요? 뭐 이것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정말로 그 강사가 말이 아니라 사람이 말이랑 행동은 다른 거거든요. 말로 뭐라고 말하는 것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행동이 훨씬 진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나를 믿고 따라보다는 내가 고생을 해가지고서는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지금 여기 기필기 같은 경우는 지문이 한 6,000개가 된단 말이에요. 6,000개 이상의 지문을 기본서에 실어놓고 그것을 다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지문 단위로 아무것도 없는 거 4단계로 구분해 놓고 심지어 요거 비슷한 것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게 날개에 문제까지 달아놓고 본문에도 이렇게 문제에 넣어서 다 구별해 놓고 이건 저밖에 없어요. 그동안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끼케야 요 정도가 있었죠. 책의 테마
이 테마가 중요하다. 이 테마가 중요하다. 그 정도는 있었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테마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렇게 큰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테마 안에 내용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줘야지. 그리고 이 테마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하나도 다 쓰레기인데 이거 하나가 겁내 맨날 나와. 그래도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정확한 정보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보면 애들은 착각할 수 있잖아요. 수험생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건 쓰레기야. 이것만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 테마가 S가 되는 걸 수도 있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별로 안 중요해.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중요해질 수도 있어. 그런 거에서 사실은 이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단원에 대한 중요도는. 단원에 대한 중요도는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약간의 가이드가 될 뿐이지 우리는 결국은 찔러주기 합격의 실전가들이란 말이에요. 실전에서는 정말 섬세하게 들어가서 이 지문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거를 이제 뭐 저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고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이런 건 이제 뭐랄까 이게 좀 고통스럽게 이제 선생님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처럼 60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배열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나눠놨고 그리고 강의도 2개를 제공하잖아요. 강의도 이렇게도 하나 제공하고 이렇게도 하나 제공하잖아요. 예. 이 정도면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때도 지문 단위로 이렇게 나눠놨고 그 다음에 듣고 싶은 해설 역시 이렇게 요 종류와 요 종류를 모두 다 제공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 됐으면은 저처럼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있죠.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지만은 거의 확실하게 최고의 경기를 보고 오는 거예요. 현진이 사인도 받고 거기서 선수들 바람 가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여기 바로 뒤에서 TV도 나오고 그것은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들였기 때문이지. 돈을 너무 많이 들였기 때문이지.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다 듣고 이 강의를 다 듣고 이거를 다 복습을 하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뭐 거의 95% 이상의 확률로 행정법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실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은. 예. 반면에 이제 투자를 조금 하시면은 뭐 요것만 풀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못하는 점수를 받겠지. 근데 이제 어디가 합격이 올지는 이건 개개인 차이기도 한 거고 개개인 차이기도 한 거도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최대한의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의 선택권을 드리고 조금 힘들더라도 섬세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것만 보고 합격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 보고 합격할 수도 있어요. 까보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제 책에 머릿말에도 써놨잖아요. 1회독 때는 이것을 다 아는 것을 목표로 하자. 그리고 1회독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요. 2회독은 1회독에 반도 안 걸려요. 2회독 때는 이걸 목표로 하자. 그 다음 3회독 때는 요거, 4회독 때는 나머지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작하는 시점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 다릅니다. 과목 간의 어떤 그 관계도 다 다르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다가 이제 어딘가에 멈추는 거 이거 다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저도 이 책을 썼지만은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풀라고 하면 몇 개 틀릴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양이 많고 조금만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수험생들이 보통 어디서 합격하냐면은 SAB를 다 아는 수준 정도에서 합격해요. 요 정도 수준에서 합격하고 근데 요거보다 넘는 것도 조금은 알아. 조금은 아는데 다 알지는 못해.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요것은 일부는 알고 일부 모르는 어느 그 정도에서 합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소방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험이 열리잖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고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몇 년간 행정법을 공부한 애들. 최소 1년은 공부한 애들이 그 다음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랑 달라요. 얘네들은 2년간 행정법을 공부하고 붙는 애들이고요. 우리는 모두가 1년간 공부하고 붙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높은 확률로 여기보다 똑같은 문제는 커트라인이 낮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공부를 2배를 했잖아요, 얘네가. 예. 물론 여기도 1년 공부하고 합격한 애들이 있지만은 훨씬 많은 합격자들은 2년 공부하고 합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서도 요 정도면 합격이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에서는 요 정도로도 제 생각에는 합격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강의를 10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선을 잡은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이제 불안하실 수도 있고 다른 과목을 내가 못해서 행정법에서 고득점을 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것을 들으시면 되고 스스로 공부하실 때도 제가 SAB는 거의 안 빼놓고 풀어주는데 거의 다 풀어주는데 가끔 이제 안 푸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요거 똑같은 문제인데 예를 들어 B급의 문제
문제인데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시간 관계상 이것만 풀어주고 갈 수도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사실은 똑같은 것을 다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스스로 해보는 것이고. 근데 내가 시간이 너무 없나? 그럼 그것도 안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시간이 진짜 없다. 나 지금 어디서 뭐 지금 뭐 쿠팡 그거 배달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지금 뭐 그 병행하고 있다. 일과만 하고 있다. 그래도 합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 하고 이제 노릴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할게 이렇게 나눠놓고 그리고 강의도 2개 제공하고. 이 정도 하는 게 저희 어떤 최선이에요. 요게 이제 그리고 제 진심이에요. 요게 이렇게 해드리는 게. 요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 요게 이제 제 행동이고요. 말은 하지 않아요. 나를 믿고 따라라. 이거 하면은 다 합격한다. 그거는 책임질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다 다르세요. 상황이. 우리가 이제 만약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면은 이런 게 저 필요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애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뭐 어떤 면에서는 다 어른이고 저보다 성숙한 면도 다 분명히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했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 또 이제 강의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쉬운 행정법 허발못을 법잘알로 쉬운 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희운 행정법 교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